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나온 경제 소식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이제 양도세, 비과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보유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좀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한 것 같은데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내년도 보유세라 하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다른 보유하는데 세금인데요. 그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 재산세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그 해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갑자기 이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를 좀 완충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시 가격은 새로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치를 적용하겠다. 예. 이런 당정에 합의된 방침이 나왔거든요. 자, 이 공시 가격이 현재 만약에 그대로 현재 두게 되면 내년에 얼마쯤 올라가느냐 현재 추계치를 보면 기관마다 좀 다른데요. 적게는 20에서 많은 데는 30% 이상 훌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첫 번째 집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그래서 집값과는 관계없이 또 해마다 10%포인트씩 이렇게 올려가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도 최고 95%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다 올라가니까 이제 공시 가격이 많게는 30%를 훌쩍 넘을 수도 있다. 거기다가 이제 세금을 곱하면 단순 계산하면 세금이 30% 느는데 예. 또 종부세나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누진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훌쩍 뛰어버리기 때문에 세금은 더 클 수도 있다. 예. 이런데 이제 이 당정에서 긴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구상대로 추진이 된다면 예. 적어도 이제 올해 냈던 보유세 정도만 부담하면 내년에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이 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폭탄 이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함께 논의됐던 게 실거주자 세금 부담인 것 같은데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 조정 내용도 있네요. 네, 그 대목도 상당히 유의해 볼 점인데요. 네. 현재 지금 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라도 집이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을 경우에 본인은 전혀 사고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시나브로 그냥 올라서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내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경우에 은퇴자들 현재 지금 세금을 낼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은 없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나 재산세 부담이 된다. 이런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상한 제도를 정해서 현재 세율상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상한선 이내에서 과세한다. 또 그다음에 이 노인층의 자금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종부세나 재산세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그것을 납세 기간을 조금 연기해서 올해 안 내고 2, 3년 후 또는 그 이후에 내도 특별히 어떤 그 불성실자로 고지하지 않고 예. 또 추가 연체 이자도 받지 않는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박완주 민주당 예. 정책위 의장이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방향성을 이번에 잡은 거네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현재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에 공시가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부담이 모든 국민들에게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래서 당에다가 예. 제도 개선을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지금 공시가격을 원래 이재명 후보는 공시가격을 내년에 동결하자는 안을 냈는데 네. 공시가격을 변경시키려면 고시를 해야 된다든지
적어도 물리적으로 어떤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시가격은 그대로 가되 예. 공시가격 동결과 똑같은 효과가 나도록 이제 올해의 공시가를 적용하겠다. 그다음에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자, 특히 노인 계층의 피해를 없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년에 가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일단 한시적으로 1년 전거를 적용하되 내년에는 세법, 세율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어서 저희가 전기요금이 또 동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지금 국제유가도 계속 오르고요. 전기 도매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게 국민 그 경제적 부담, 그다음에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전기값, 전기요금 동결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진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원가 상승의 부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당초에는 킬로와트 아워당 3원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게 대세였는데 기획재정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산전이 그 인상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인상을 유보한 데는 물가에 크게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물가라는 게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한쪽에서 물가를 올리면 다른 쪽에서도 나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네. 그것이 심리적 압박의 악순환으로 해서 물가가 더 올라가는데 정부가 공공요금부터 동결함으로써 지금 연말에 잔뜩 대기해 있는 또 내년 초에 잔뜩 대기해 있는 각종 물가 상승 요인을 한번 차단해 보겠다 예. 하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예. 지금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워놓고 보니까 앞으로 뭐 도시가스 요금도 있고 뭐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이 될지 여부가 관심인데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보다도 사실 원가 압력이 더 큰 부분이 바로 도시가스, 예. LNG 부분입니다. LNG는 수요 공급 측면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분위기 이런 것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서 그 지역에 생산되는 LNG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좀 그 고통을 이 공공이 흡수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지금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산업자원부, 이제 중부부처인 사업자원부에서는 올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안 올리면 이것이 결국은 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의 적자가 커지는데 예. 그 적자는 결국은 내년에 정부가 재정으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부담이다.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는 마찬가지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럼에도 기획재정부 쪽은 물가의 오른세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민이 문다 하더라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동결하는 것이 해당 업체들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동결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동결이 우선순위지만 마냥 동결만을 고집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한전이나 뭐 가스공사 적자는 쌓일 텐데 어느 순간 갑자기 크게 올리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시험 숙제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일 모레 미루다 보면 예. 막판에 그 부담을 한꺼번에 감당하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는 이게 일상생활에도 우리 많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을 안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은 언젠가는 물어야 되고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예. 국제 유가나 가스 요금이 현재는 지금 상당히 높지만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 초에 가서 하락되면 그 인상분을 좀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물가가 막 올라갈 때 공공요금을 좀 덜 올리고 또 원가 비중이 막 낮을 때는 좀 더 올려서 이 플락추에이션 이 편차를 줄여주는 게 정부 공공정책의 한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만약에 내년에 국제유가가 더 오른다. 예를 들면 그 부담은 더 크게 국민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걱정도 되는 대목입니다. 예. 사실 경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오후에 정부가 경제 정책을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지 방향을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를 좀 극복을 하면서 민생을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았거든요, 내년을. 어떤 청사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까요? 오늘 오후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리는데요. 이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헌법에 만들어져 있는 헌법적 기구입니다. 예. 대통령이 그 위원장을 맡고 전 국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라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국가 운수가 잘 안 나왔죠. 근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하고 저 회의를 지금 소집을 해놨는데요. 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경제 운영 계획을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확정을 하는데 한 몇 가지 지금 현안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 지금 자영업자 또는 그 소상공인 이 손실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견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내년에 경제 정책 운용 방향에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인가. 또 물가 억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이트한 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한 3% 정도, 올해 4.2%니까 내년에 성장률이 조금 낮은, 그러면서도 물가는 2%대 초반, 이렇게 해서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대신에 예. 성장률은 조금 낮고 물가도 동시에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현재 지금 잠정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을 어떻게 잡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11월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3.7% 오른 최고치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공급망 해결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뭐 현재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3.7%인데요. 이게 CPI라고 그러죠.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8%입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반 정도, 뭐 그래도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올해 소비자 물가 억제 목표 2%보다는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자, 이 물가를 잡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을 신속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공급량 확대에 따라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수요 억제를 통해서 통화량을 줄인다든지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데 현재 정부는 두 가지 카드를 다 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중에 지금 현 단계에서 이 공급 물류망의 난맥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타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공급망 난맥으로 따른 물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좀 더 주마 가편으로 힘을 좀 더 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구체적인 그 정책 방향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